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가요?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머리 감기가 겁이 났습니다. 탈모에 좋다는 검은콩 많이 먹어봤는데 왜 계속 빠지는 걸까요? 내가 모르고 있던 탈모 예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간단한 습관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과 탈모에 좋은 음식 등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머리카락이 얼만큼 빠지면 탈모인 거지? 정상인의 머리털은 약 10만 개 정도이며 하루에 평균 0.37mm 정도 자라서 한 달에 약 1cm 정도 성장합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는 성장기에서 쇠퇴기, 휴지기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성장기 때 모발이 새로 나고 휴지기 때는 모발이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낭의 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10에서 15%의 모낭이 휴지기에 들어 하루 평균 50에서 60개 정도의 머리털이 빠집니다. 만약 머리털이 100개 이상 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탈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100가닥이 빠졌는지 하나하나 세보란 얘긴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힘들겠죠? 대신 탈모를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탈모증이 있는 경우 손으로 당기기만 해도 우수수 머리카락이 떨어지거나 머리를 손가락으로 당겨보았을 때 당길 때마다 한 번에 두세 가닥 이상의 머리카락이 지속해서 빠져나온다면 탈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3만여 명으로 지난 5년 새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탈모의 원인으로 과거에는 남성 호르몬 작용 과잉으로 인한 남성 탈모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환경오염, 업무 스트레스, 식생활 변화에 따른 호르몬 분비 이상 등으로 20, 30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성들의 탈모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펌어, 염색, 드라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탈모가 나타나며 출산 후나 폐경 전후에 갑작스럽게 탈모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 나타나는 탈모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성이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50% 이상이 탈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탈모 자체는 건강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니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갑상선 저하증이나 자궁질환이 있는 경우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영향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신체 변화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머리면 아들도 대머리? 안타깝지만 대머리가 있는 집안은 부모가 서로 탈모일 경우 자식도 대머리일 가능성이 약 80%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의 경우 탈모 초기라면 약물과 약제 치료로 어렵지 않게 진행을 막고 안전하게 치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는 혈압약을 복용하듯이 꾸준하게 오래 약을 함께 복용해야 하기에 섣불리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민간요법으로 버티다 나중에 약 먹어야지 하고 미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늦게 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전문 병원을 찾아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탈모 예방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전적 남성형 탈모증은 호르몬 차단제를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요. 바르는 것을 함께 써서 모발을 자극해줄 경우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탈모일까? 남성형 탈모는 M자 형태로 앞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여성형 탈모는 앞머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르마 탄선을 중심으로 탈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형 탈모는 자각 증상 없이 여러가지 둥근 크기로 머리털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탈모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머리카락 빠질까봐 머리를 자주 안 감아요. 머리를 감으면 왠지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기가 많고 비듬이 있으면 노폐물과 지방, 세균이 번식하므로 매일 머리를 감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으로 벅벅 문지르지 말고 손가락 살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샴푸 성분이 두피에 남지 않도록 제거해줍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는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주셔야 하는데요. 건조가 덜 되면 머릿속은 진균류 등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세균에 노출된 두피는 예민해지고 모발이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두피까지 말려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탈모로 인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 모발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염색이나 파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같은 가르마를 오래 유지하면 해당 부위에 탈모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르마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머리를 바짝 당겨 묶는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머리를 잡아당기면 모근에 영향을 주어 견인 탈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어떤 질병이든지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는 의사의 소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모 역시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하고요. 충분한 휴식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며 평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검은콩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검은콩 외에 시금치, 케일 등의 녹색잎 채소, 두부, 달걀, 오메가3와 비타민 D 등 필수 지방산이 들어간 참치,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 그리고 호두, 땅콩, 아몬드, 아마씨, 치아씨드 등의 견과류와 씨앗 등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탈모에 도움되는 케라틴, 비오틴, 맥주효모, 아누카 사과와 같은 건강식품이 요즘 시중에 많이 판매하므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 섭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발이식을 해볼까? 신체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만큼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심각하다면 사회적 자신감 향상을 위해 탈모 이식을 권고해 볼 수도 있는데요. 모발 이식은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 시술되며 원형 탈모는 모발 이식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형 탈모증은 약물 치료나 주사를 통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모발 이식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은 머리가 빠지면 다시 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요. 모발 이식 시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머리카락을 골라 채취해서 심거든요. 때문에 새로 심어진 머리가 빠지더라도 두피 안에서 새로운 모발이 다시 생성되어 자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모발 이식의 단점은 가격이 최소 4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고가이며 모발 이식 후에도 탈모약을 꾸준히 계속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탈모에 도움되는 음식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질의 음식으로 균형된 영양을 섭취하시고 오늘 배운 예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